자, 잘 쉬셨죠? 예, 갖춰보는 게 보도록 하죠. 드셔도 돼요. 예, 사회교육인데 뭐 학교가 수업도 아니고. 갖춰보는 게는 우리 앞서 배울 때 압류랑 가압류랑 갖춰 배웠는데 압류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할 때가 있고 처분금지 갖춰보는 게 할 때가 있다 해서 이 두 가지 하는 이유는 돈 받을 게 있는 경우 금전채권일 경우는 압류나 가압류하더라. 압류하는 목적은 세금 채권이 있는 경우 압류한다고 배우셨고 가압류하는 경우는 개인 간에 발생한 민사 채권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상 법원에 촉탁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돈 받을 게 있는 경우는 뭐 하는 것이고 압류나 가압류하는 것이고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는 돈 받을 게 아닌 경우는 가처분 하는데 내가 이쪽 분에게는 돈을 1,000만 원 빌려왔습니다. 1,000만 원 갚더라 안 갚더라? 사람 어떻게 보강하면 나한테 기분 나쁘게 자.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는 거죠. 안 갚는다고 말씀하세요. 기분 나쁘게. 둘 다 남아 오늘. 자, 그래서 저는 안 갚은 경우에 제재를 경매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 채권은 경매가 안 되니까 일단 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가압류예요. 반대로 이쪽 분에게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대요. 이 말을 믿었어요. 믿어서 집을 주면 좋은데 집을 안 주는 경우 이 집을 다른 데에 팔아버리면 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미리 잡아놓기 위한 것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요청하는 겁니다. 가압류이건 가처분이건 하는 것은 내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촉탁 등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압류 하시던 가처분을 하시던 제 집에 하려고 마음먹은 경우는 직접 등기소 가는 게 아니라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판사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라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법원에서 촉탁 들어오는 게 등기인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둘 다 촉탁 등기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기는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입니다. 돈이 아니니까 나중에 집 달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내용이 될 텐데 우리 앞서 배울 때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경매 등기 시작은 촉탁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촉탁이다 이렇게 한번 해드리지 않았었나요? 한번 다 나와요. 책 보면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자,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경매가 끝난 경우 모든 등기 전부 다 촉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럼 돈 달라고서 압류나 가압류한 경우 돈을 안 갚게 되면 압류나 가압류권자가 공매나 또는 경매 실행하겠네요. 그럼 공매나 경매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등기는 다 촉탁이니까 촉탁으로 모든 걸 다 실행하다 보니 문제될 건 없고 이게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럼 만약 1순위에 갑의 소유권에 2순위로 을에게 집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증여하기로 2016년 10월 29일 날 집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했는데 나중에 이 집을 10월 29일 했지만 근처가 나왔는데 집을 안 주고 나중에 이 집을 집 안 주려고 병한테 팔아먹었다는 10월 20일 날 등기 넘기기로 하고서 1억 받고서 팔았던 얘기 들립니다. 그럼 29일에 받기로 한 집이 있는데 1억 받고 병에게 소유권 넘겨버리는 순간 집을 을이 받을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 상황이 갔어요. 참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죠? 자, 을에게 집 주기로 한 날은 언제고? 2016년 10월 29일에 집을 주기로 했는데 이 집을 안 주려고 갑이 지금 팔아먹은 겁니다. 10월 20일 등기 넘기기로 하고 이 상황을 을이 아는 경우에 가만히 있을까요? 쫓아가서 한마디 하겠죠. 갑에게 너 나에게 주기로 한 집을 왜 팔았냐고 따지고 들어오니까 갑이 하는 말 너에게 집 주기로 약속한 것은 농담한 거지 진짜로 주려고 약속한 게 아니랍니다. 그럼 얘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증여계약에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을은 집 달라고 유효를 주장합니다. 오케이? 얘는 안 주겠다 주겠다 안 주려고 팔았어요. 그럼 소유권 2순위로 병에게 넘어가는 순간 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니까 일단 잡아놓으려고 2순위로 을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법원에 요청을 해서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럼 가처분 된 집 팔아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가처분으로 하다가 소유권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가등기는 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네, 가처분 돼서 팔아먹을 수 있다야. 압류가 된 거 팔아먹을 수 자신 있게 옛날에도 했습니다. 이거 가압류 된 거 팔아먹을 수 이때 해서 예전에 안산 수강생 한 분이 그 누가 사냐고 해가지고서 한참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 기억은 나세요?
왜 그 쓸데없는 거 기억하시고 이건 기억 못해? 자, 그럼 다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럼 팔아먹으려고 이제 병한테 야, 병 장 갖고 와라 그러니까 10월 20일 날 되어서 병이 하는 말, 계약할 때 가처분이 없었는데 잔금 치를 때 가처분 들어왔잖아요. 불안해서 이행 안 한다 그러니까 너 가처분 때문에 지금 이행 안 해서 지금 불안해서 이행 못 한다 그러면은 내가 너 가처분 때 집 뺏기는 경우에 2억짜리 다른 건물 주기로 하고 이 집에 가등기라고서 이행하라 그러니까 그럼 병 입장에서는 가처분 때 집 날리더라도 2억짜리 집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볼 게 없으니까 삼선이로 병이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버립니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가처분한 거 팔아먹었죠? 그럼 나중에 둘이 합의 보고서 가처분을 말소해 버리는 순간 소유권을 유효하게 병이 취득하면 아무 문제 발생할 게 없는데 문제는 집 달라고 가처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10월 29일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소송에서 이긴 경우와 진 경우에 오케이? 을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요. 을에게 집 주라고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집 줄 필요 없다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이제 문제 발생하는 것은 요 가처분 등기 어떻게 할 것인지 요 등기 말소할 때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여기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색깔로 분류해 드릴게요. 요 등기 요거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개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요걸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문제는 가처분 말소할 때가 있고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말소당할 때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문제인데 먼저 가처분 말소부터 보자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시는 책에는 안 틀려 있지만 설명만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집 달라고 지금 누가 소송을 제기했나요? 을이 소송을 제기했죠. 소송에서 을이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더라. 승소한 경우는 판결문 나올까요? 진 경우 판결문 나올까요? 판결문은 이겨도 주고 져도 줍니다. 이기면 이겼다고 주는 것이고 지금 졌다고 주는 게 판결문인데 그럼 을이 이긴 경우 진 경우에 판결문 가지고 어디에 갈 것이냐만 이해하시면은 요거 어떻게 지우는가 답이 나와요. 먼저 가처분 말소하는 건데 그럼 을이 이겼다는 얘기는 을이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죠. 그럼 을이 이겼다는 얘기는 을 네가 등기해 가라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럼 판결문 가지고 이긴 경우 어디 갈까? 법원에 뭐 우산 놔두고 온 거 있어요? 법원에서 지금 판결문 받아 나왔잖아요. 어디 갈까? 등기소 가겠죠? 어떤 등기 신청하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어디 가더라? 등기소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소송 끝난 거 등기관이 알았어요? 아니, 그거 상황을 이해하시는 거야. 등기 신청 받을 때 등기관이 판결문 따라 들어왔잖아요. 소송 끝난 거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더 이상 둘 필요 없잖아요. 이거 끝났으니까. 이때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이거 직권 말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가처분권자 진 경우에 판결문 가지고 어디 갈까? 예? 집에 갈까요? 열받아 죽겠는데 소송을 안 해보셨구나. 이기면은 이겼다고 맥주 먹고 기분 좋아서 지면 소주 먹어요. 그것도 깡소주로 새우깡 넣고. 그럼 어디 갈까? 포장마차 가겠죠? 열받아서. 아닌가? 그럼 일단 등기소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왜? 이 집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등기소 안 간다는 얘기는 판결문 가지고 등기소 안 간다는 얘기는 소송 끝난 걸 등기관이 알 수가 없잖아요. 소송 끝났으니까 이제 저 가처분 지우라고 법원이 촉탁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가처분 등기 말소할 때는 어떻게 말소하느냐? 가처분권자가 이긴 경우, 진 경우 소송에서 어디를 갈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답이 바로 나와요. 가처분권자 이긴 경우는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 이겼다. 그럼 판결문 가도 어디 갈까? 등기소 등기하러 가겠죠? 그럼 등기관이 소송 끝난 거 안다 모른다? 아니까 직권 말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처분권자가 진 경우는 등기소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럼 갑이나 병이 등기소 올까요? 안 옵니다. 자기 등기 지켰으니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처분권자 을이 진 경우는 누구도 등기소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소송 끝난 걸 등기관이 알 수가 없으니 촉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직권말소가 특이한 점일까? 촉탁말소가 특이한 점일까? 이게 특이한 거예요. 아까 가처분 가압류 어떻게 들어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었느냐? 법원이 촉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촉탁 들어오는 게 말소도 촉탁의 원칙이에요.
근데 촉탁 말소하지 않고 직권 말소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걸 시험에 내는 거지 이걸 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더니 항상 똑같은 건 답이 안 돼요. 가압류 어떻게 들어왔나요? 촉탁으로. 말소할 때도 촉탁, 압류도 촉탁, 말소도 촉탁. 가처분 촉탁이지만 가처분 건자가 이긴 경우는 직권 말소가 들어가니까 이게 특이한 거란 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처분 등기해놓은 상태에서 내 가처분 건자 한번 대보면 돼. 내가 어디 갈 것이냐만 이해하시면 답이 바로 나와요. 이긴 경우는 판결문 가지고 어디 가요? 등기소 가겠죠? 가처분 어떻게 말소하고? 직권 말소하는 것이고 패한 경우는 등기소 가지 않으니까 촉탁 말소가 들어간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요건 하나 해결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요 밑에 요게 문제인데 이제 요거는 아니 나눠 드릴 거예요. 요게 문제인데 그럼 병 앞으로 넘긴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을이 이긴 경우도 있고 진 경우도 있더라요. 을이 이기게 되면 가처분 뒤에 들어온 얘는 보호가 안 되는 얘는 말소당합니다. 죽을 것이고 반대로 을이 졌다는 얘기는 을이 등기 안 해가겠죠. 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얘 입장은 을이 이긴 경우와 진 경우 상황이 바뀌는데 을이 승소하게 되면 을이 자기 앞으로 어떤 등기 신청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그럼 이전 등기할 때 요 밑으로 만약에 을이 사순위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을도 갑에게 증여받은 것이고 병도 갑에게 산 겁니다. 그럼 소유권 두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순위가 누가 앞서요? 이렇게 등기해버리면 병이 앞서죠. 3순위 4순위니까 오히려 을이 죽어버려요. 전제 조건은 을이 이기는 순간에 요 가처분 뒤에 들어온 요 등기는 말소당합니다. 이건 어떻게 말소할까? 이게 또 문제예요. 말소할 때는 가처분권자가 단독 신청을 통해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말소하라고요? 단독이 직권 말소할 등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문제 맞추셔 보셔야 돼. 가처분을 말소하는 문제인지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걸 물어보는 문제인지 그걸 잘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가처분 말소할 때는 가처분권자가 이긴 경우와 진 경우가 나눠서 이긴 경우 어떻게 말소하고 직권 말소하고 가처분권자가 진 경우는 촉탁 말소가 들어오더라. 그럼 가처분 뒤에 들어온 등기는 가처분권자 이긴 경우는 보호가 안 되니까 말소할 텐데 이 등기는 단독으로 말소하는 거지 직권 등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랑 비슷하지 않아요? 아까 좀 전에 배우기를 가등기라는 게 있었고 여기는 가처분 등기 배웠죠? 가등기 뒤에 들어온 등기는 어떻게 처리했고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직권 말소했더라. 오케이? 가처분 뒤에 들어온 등기 양립할 수 없는 것은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자꾸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처분 이쪽 파트에서 문제 나온 것이 요거 어떻게 말소합니까?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22회, 23회, 24회, 25회 연타로 나왔어요. 또 낼까요? 또 냅니다. 왜 또 낼까? 중개할 때 이 사고 터지는 게 가처분 등기거든. 가처분 거 등기 모르고 다 중개했다가 가처분권자가 떡하니 이겨가지고 등기가 오게 되면 얘는 그냥 죽어버려요. 단독 신청을 통해서 얘가 을이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중개했다 중개사고 터졌다 그러면은 그냥 이건 구제가 안 돼요. 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 받을 때는 0.1% 받아먹고선 피해본 금액 전액을 다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터지면 제대로 터지니까 이 법을 모르고서 중개업했다가는 거지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무섭지 않아요? 돈이야. 모든 사업은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사업은 망하지 않는 지름길이 딱 세 개가 있어요. 망하는 이유만 피해가면 망하지 않는데 망하는 이유는 세 가지. 첫 번째 이유는 인건비.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그 사업 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정식집 많이 있나요? 한정식집 많이 없어졌죠? 왜?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한번 차려면 접시가 몇 개가 나오고 수십 개가 나오고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 인건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기계가 설거지 하더라도 한 번씩 닦아야 되니까 음식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재고. 차를 신나게 만들면 뭐해? 안 팔려면 망하는 거지. 아닌가요? 맞죠? 또 하나 망하는 이유는 인테리어. 주변에 피자 헛 옛날에 대리점 많이 있지만 지금 거의 없어졌잖아요. 왜? 버티질 못하는데 2년 단위로 인테리어 해야 되니까 2년 단위로 몇 억씩 뿌려가지고 인테리어 딱 하고 본사가 뽑아간대요 돈을. 그럼 2년 단위로 2년 후에 몇 억 들여서 그거 다시 인테리어 다시 바꿔야 되는데
2년 동안 몇 억 벌 수 있겠어요? 피자 팔아가지고. 요즘 고구마 피자 6천 원짜리 새고 샀는데 누가 2만 몇천원짜리 먹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망한다 하더라고. 주변에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뭐 그 진짜 불쌍한 사람들인데 편의점은 100만 원 만들려고 하면 껌을 몇 통 팔아야 돼요. 요즘에 담배 피지 말라 그러는데 그 수강생한번에 필립 모리스인가 담배 회사 다니는 총각이 하나 있는데 담배가 지금 4만 5천 원 정도 하지 한 보루에 한갑 4,500원이니까 근데 자기가 갖다 주는 거는 9,300원인가 싸게 갖다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만 6천 얼마에 드릴 테니까 사시면 사지 나보고 그래서 안 산다고 담배 그러고 말았는데 근데 그 담배 팔아가지고 딱 10% 가까이 남아요 편의점에서. 그럼 한 보로 다 팔아봐야 4,500원 남았다고 치게 되면 거기다 그걸로 인건비 알바생 주고 전기요금 다 자기가 내야 되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는 12시간을 안 들을 수 없다 하더라고. 저희 선생 중에서 한 명이 이제 학원이 많이 이제 줄다 보니까 옛날에 편의점을 통해서 지금은 세컨 직업을 갖는다고 그 패밀리마트 걸 냈어요. 냈는데 물건을 팔아가지고서 그 알바생들 자기 와이프가 지금 보고 이제 이입사자가 못 있으니까 왔다 갔다 알바생을 채용을 하는데 한 달 내내 팔아가지고서 알바생 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내고 뭐 내고 나면 남는 게 10원도 없대. 100만 원도 안 남는데. 그래서 마누라만 혹사시키고 있지. 그래서 그거를 그만두려고 딱 봤더니 계약 조항이 그동안 팔을 거에 뭐 배상을 다 해줘야 된대 그러더라고. 계약 기간에 그 배상 기한이 상실했으니까 그걸 다 배상해 줘야지만 해지가 되니까 몇 천만 원을 토해내야 된대.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학원 강사 그만두고서 편의점 알바하고 있어요. 한 번 가보니까 패밀리마트 앞치마 두르고서 장사하고 있더라고. 원래 백목 장사하는 사람이 그거라도 안 하면은 그 유지가 안 되니까 그거라도 가서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데 살이 쪽 빠졌어요. 잠을 못 자니까 쪽 빠져가지고 결국은 고생 식살나게 하고 있는데 5년 다 됐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정리하고 나온다 하던데 그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은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강남 가가지고 계약서 하나 쓰면은 금액이 좀 나가지 않나 집값이? 거기서 챙기면 그래도 뭐 한두 달을 먹고 살 만큼의 여러 건 되니까 괜찮은 직업은 괜찮은 직업인데 그 위험이 저 수익이 큰 만큼 위험도 큰 겁니다. 등기부분 못 받다가는 대동당해 나중에 조심하시고 어쨌든 간에 요 차이점이 생기는 걸 자꾸 물어보니 문제란 거예요. 가등기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말소하시고 지금 이거 기억하세요. 여기 나중에 또 할 테니까 가등기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말소하고 직권 말소 가처분 뒤에 들어오면은 단독 신청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단독 신청할 등기냐? 가등기 뒤에 들어오면 무조건 죽어버리는데 여기는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건 얘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직권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져보자고. 을이 이겼다는 얘기는 을이 집을 가져가는 순간 가처분 뒤에 들어오면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을이 이기면 이 집 반드시 가져요? 을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 집을 가질 수도 있고, 오케이? 가지면 죽어요, 얘가. 반대로 을이 안 갖고 갑이 1억 줄 테니 1억 받고 떨어져 그러면은 이 집 안 받고 돈 받고 합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병등기가 살 수도 있으니까 가처분권자 이겼다고 얘가 반드시 죽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얘가 절대 무효가 아니어서 상황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직권말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가처분권자가 등기해갈 때만 죽다 보니까 얘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등기인 거지 직권말소 등기 아니니까 지금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등기된 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가처분된 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가처분된 거 팔아먹게 되면 그 뒤에 있는 거 어떻게 말소당하고 나중에 단독 신청할 때 말소당하는 것이고 가등기 뒤에 들어온 것은 직권 말소당하더라. 서로 비스무리하되 틀리니까 자꾸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나중에 빵빵하게 공부해 놓으시고 나중에 공식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외우십시오. 이거 써가시고 물어보는 게 뭔지 물어보시고 정 못 외우겠으면은 지우개 써가라 그래요. 그 큰 지우개 뒤에다가 쓰면은 세 딱 쓰면 되니까 지우개 써가서 시험지 받았죠? 시험지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우개 손에 쥐고 있다가 여기 땅 그럼 지우개 있는 거 빨리 시험지 옮겨 적은 다음에 지우개 지워야지. 증거멸해야지.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라도 나중에 한 문제 맞히면 되니까 여기는 대부분 매회 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 정리한 다음에 책 줄쳐 드릴게요.
가처분 말소할 때가 있고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말소할 때가 있더라. 가처분 말소할 때는 가처분권자가 이긴 경우도 있고 진 경우도 있더라. 이긴 경우 어떻게 말소하고? 직권 말소, 진 경우는 촉탁 말소 이렇게 기억하시고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단독으로 말소합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넘어가시면 여기는 풀립니다. 근데 이 가처분 등기는 이제 실행할 때 어디다 실행할 것이냐 문제인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얘가 제가 옛날에 뭐라 그랬었느냐 옛날 직업이 뭐다? 형사다 설명을 드렸고 모학원에 경찰분이 한번 계셔가지고서 형사를 다른 말로 무슨 새? 다 했어요 이거. 그래서 무슨 새 그러니 갑자기 그분이 머리 푹 숙여가지고서 그분이 경찰인 걸 알았는데 나중에 경찰이 하는 일은 범인을 잡으러 다니죠? 아닌가?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럼 소유권 압류할 수 있어요? 끄떡끄떡해 빨리 집에 가요. 자, 소유권 압류할 수 있죠? 그럼 소유권은 어디 있어요? 갑구 을구. 갑구에 압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은 어디 있나요? 을구. 전세권 압류는 을구로 가는 거예요. 저당권 압류도 을구로. 소유권의 가압류는 갑구로. 소유권의 가처분 갑구. 지상권의 가처분 을구로 가다 보니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압류 가처분은 전쟁이 뭐라고요? 형사. 전쟁이 뭐라고요? 형사가 하는 일은 범인을 잡으러 다니니까 소유권을 압류 가처분할 때는 다 갑구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등을 압류할 때는 을구로 가다 보니까 상황 따라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유권 압류는 주등기다, 보기등기다? 주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 압류는 보기등기로 들어오는 게 차이점이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가처분 등기는 금전 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존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가처분 등기라고 부르고 실행은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는 갑구 을구, 갑구의 주등기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가처분은 을구의 보기 등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뭘로 이해하셔라? 잡으러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답이 빨리 떨어지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고 가처분 등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가 등기 기록상 실행이 되어도 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럼 팔아먹을 수도 있다. 단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말소를 당한다거나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효력이 있을 뿐 가처분 채무자의 처분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요. 팔아먹을 수도 있지만 보호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말소당하면 어떻게 말소당해요? 이게 나와야 되니까 직권 말소가 아니라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단독, 가등기 뒤에 들어온 것은 직권. 이걸 자꾸 비교시키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죽겠죠? 아니 처음 듣고 뭘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 어제 간만 잡으시라고. 가처분 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나중에 보호되지 않는다. 이때는 단독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고 가등기 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예, 그럼 보호되지 않는 경우는 직권 말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두 개가 비슷한데 틀려가지고 문제를 내고 들어오는 게 여기서 문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1월달, 3월달, 5월달 수업 들으면서 양이 많아지니까 또 들으실 부분이고 마지막에 이제 이의 신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의 신청이란 것은 등기관 결정 처분이 부당하게 되면 부당한 결정 처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는 것을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할 당시에는 이의 신청은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제기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때는 소송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 못하게 되고 이의 신청이 안 될 때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돼 있고 이의 신청이 안 될 때는 소송으로 가는 것이 여기 차이점이에요. 나중에 이건 구별을 낼 테니까 지금 참고만 해놓고 넘어가시고 이의 신청은 이제 어디다 할 것이냐 문제인데 요건의 경우는 먼저 요건부터 봐야겠다. 요건의 경우는 이의 신청은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 부당한 결정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방법이고 부당성을 따지는 시점은 등기관이 결정한 시점이나 또는 처분실 기준으로 인정할 것이며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로서는 이 인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의 신청할 당시에는 등기관이 결정한 시점 보고 따지는 거지 나중에 새로운 사실 들고 들어와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 받아줘요. 그 당시 상황 보고서 이의 신청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나중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이건 안 받아줍니다. 이게 26회 기출문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띵 틀린 말. 안 받아줍니다.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등기 신청인이면 이의 신청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신청인만 가능하 이렇게 넘어가시고 예외 규정은 있지만 지금은 원칙만 봐드릴게요. 그럼 신청에는 누구랑 누구란 얘기인가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절차의 경우는 이의 신청은 어디다 할 것이냐?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자, 친오빠라 그랬지 아까 저번에. 네, 친오빠가 동생 머리 한대 줘봐봐 지금. 아 살짝 줘봐봐. 아 살짝. 그래서 세게 때려 뻑. 자, 한 대 맞은 이유 없이 맞은 동생 기분 나빠 안 나빠 지금? 나쁘지. 그럼 이 기분 나쁜 걸 누구한테 드릴까? 때린 오빠한테, 엄마한테. 오빠가 때리면 오빠한테 일러서 엄마 오빠가 나 때려 그러고 일렀어. 안 맞아봤구나. 다시 때려봐. 자, 누구한테 일러요? 때리는 엄마한테 일르지 않나요? 오빠한테 안 일르지 않는 이유는 더 맞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오빠한테 맞으면 누구한테 일러라? 엄마한테 일러라 하는 강조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등기관이 일하는 데가 어디예요? 등기소죠. 거기서 당한 처분이 부당하니까 이의신청 어디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지방 법원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의신청은 지방 법원에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의신청서를 어디다 낼 것이 이게 또 문제예요. 신청서는 관할 등기소로 내게 합니다. 서로 달라요. 달라서 문제도 발생하는 이 부분인데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시되? 관할 지방법원에 하게 되어 있지만 신청서를 내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등기소입니다. 아니 그럼 왜 이의신청을 법원에 해야 돼? 신청서를 등기소 내게 했을까? 다른 이유는 누구의 부당한 결정, 누구의 부당한 처분이래요? 누구의 부당한 결정, 누구의 부당한 처분?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이죠? 그럼 등기소 내에서 당한 처분이 기분 나쁠 경우는 등기소로 가지 말고 법원으로 올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법원에 가야 하는데 신청서를 내는 것은 등기소로 내라 이 말 뜻은 이제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처분에 대해서 등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결 못하는 것도 있어요. 등기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등기소 내에서 해결하라는 얘기고 해결 못하는 것만 등기관이 선별해서 법원으로 올려 속도지수 모이는 겁니다. 그 법원 입장에서는 다 다룰 게 아니라 등기관이 해결 못하는 것만 선별해서 몇 가지만 다루겠다는 얘기인 거지 경미한 것들은 누가 더 처리해라. 등기관이 해결하고 등기관 네가 해결 못하는 것만 올리라는 속도지수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의 신청은 어디다 하신대요? 지방 법원에 가되 신청서 내는 것은 등기소 다 달라요. 서로 이렇게 달라서 문제 발생하는 주의하시라는 얘기고 언제까지 이의 신청하느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의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지 몇 개월 몇 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이의 신청 들어오게 되면 등기 사무가 계속될 것이냐 정지할 것이냐 문제인데 등기 사무는 계속될까 정지될까? 등기 사무는 계속하지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 부정지 원칙을 채택할 때 말 쓰는데 여러분이 등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 들어온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내 걸 안 해주지? 이 등기 못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검색해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주더란 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신청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신청 들어간 경우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사건이 정지가 되느냐 계속하는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정지할까 계속할까? 계속됩니다.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위 밀릴 걸 대비해서 법원이 해주는 조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의신청이 들어갔는데 등기 안 해줘서 오케이? 이의가 들어갔는데 법원이 이 등기를 할지 말지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등기 사무가 정지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순위가 유지가 되는데 등기 사무 계속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등기를 할지 말지 결정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등기 먼저 들어오는 순간 걔가 실행돼 버리면 여러분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의가 들어와서 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순위를 지켜주려고 이 이의를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인 명의로 가등기를 명령한다거나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를 실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해 놓게 되면 등기가 가등기 실행되는 순간 순위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가등기 실행한 다음에 다른 게 들어와도 순위 밀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따라 나와요. 나중에 지금 여기까지는 안 갈 테니까 여기까지 간단히 보자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인청 어디다 신청한대요? 관할 지방법원에 가시고 신청서를 내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등기소를 거쳐와라요. 거치게 한 이유는 경미한 것들은 등기소 내에서 털 거 털고 등기원 해결 못하는 것만 해결하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언제까지 이의 신청하실 것?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몇 개월, 몇 년 이런 제한은 없어요. 등기사무 계속이 되나요? 정지되나요? 계속이 될 것이고 이때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로 이의 신청할 수는 없다까지 세분하면 됩니다. 나머지 절차 몇 개 나온 것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나올 테니까 이 정도 보시면은 등기법은 입문 과정에서 내용 끝내고 오늘 이제 올해 강의는 이걸 끝났습니다. 저도 올해 이거로 중강이에요. 이번 주는 풀이하기 쉽니다. 아주 겨울 방학을 했는데 잘 쉬시고 뭐 복습하거나 그래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해도 모를 거. 자, 잘 쉬시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쭉 한번 읽어 눈으로 한번 눈팅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본 기억 나나 안 나나.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이제 기본서 책까지 나가게 되면 이제 1월 달부터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1월 때 또 얘기하지만 1월, 2월까지는 그냥 제가 먹은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민법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가 1월, 2월 양보할 테니까. 대신 수업은 들으시고 수업도 빼먹고서 뭐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고 수업은 들으시되 가능한 한 비중을 둘 때 민법 쪽에 비중을 많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합격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이 말을 하는 제 속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금 자 아시겠죠? 어쨌든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